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육사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민심의 향방을 살펴보고 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 3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동완 전 제주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현재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재윤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신당에서는 양기련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인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정당마다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민심 어떻게 읽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설 연휴 때 당연히 그 화제거리는 이번에 치러질 지방선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그 주문에 들은 게 그 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에 대한 이행,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그 도지사는 누구가 후보될 거라, 우리 지역의 도의원은 어느 그 후보가 후보될 거라,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데, 아마 그 질문 속에는 그래도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제주 공약에 대한 우리 4.3 추념일 지정이라든가, 또 이렇게 신공항 그 건설에 대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우리의 제주의 상징적인 말산업 특구의 지정,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주문이 사실은 이제 이런 기회가 없다. 이번 육사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중앙 정치하고 잘 접목해서 꼭 훌륭한 후보를 내서 우리 도지사는 물론이고, 또 이제 늘 우리가 기존 해왔던 그 정략적인 발목 잡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감시, 견제, 동반자적인 그 도의의 구성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야말로 새누리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새누리당 도당 입장에서도 정말 도민들이 공감이 가는 후보들을 공천을 하고, 또 당선을 통해서 제주 발전의 4년을 좀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견인해야 되겠구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민심을 좀 읽었습니다. 예, 집권 여당에 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에서는 제주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제주도가 10년 가까이 성장과 그리고 또 도약의 그 계기가 됐는데 좀 홀대당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민의 좀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는 도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 견제와 균형을 잡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도 3명이고 또 도의원도 지금 다수당이고, 그런데 보다 더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4.3 추념일 지정이라든가, 말산업 특구 지정이라든가 등등 제주도의 현안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고는 있지만 아직 좀 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 역할을 더 해달라. 특히 이제 안철수 신당도 나오는 마당에 민주당이 보다 더 힘있게 제주도 현안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달라. 특히 한중 FTA를 앞두고 농민, 어민, 축산인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주도를 홀대하지 않고 제주 공약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를 위해서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는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새정치신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창당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 지나면서 제주 민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아직 창당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제3정당으로서 초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설 기간에 뭐 많은 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새로운 정당 창당하네. 네. 잘해보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보통 많이 듣는 게 그때 새정치가 뭐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보통 생각을 새정치는 누가 뭐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제가 혹은 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뭐라고 묻는 분들이 서로 의견을 맞대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어떤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보통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이 두 정당의 대표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정당이 갖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거를 참고로 해서 후발 주자 아닙니까? 후발 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새정치가 아닌가 싶고 내용적으로는 어쨌거나 두 정당은 이제 일종의 과거니까 옛것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겠죠. 항상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새정치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으로 고쳐 나가고 아까 우리 김재위 의원님이 이제 양날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새정치는 좀 융복합이 아닌가. 과거, 현, 미래를 합치는 또 혹은 두 정당이 갖고 있는 정점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대한민국 혹은 제주의 미래를 찾아가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지나면서 각 정당별로 제주 민심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힘 있는 여당 후보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위한 후보냐 그리고 국정과 도정 심판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결국 우리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나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정당의 영향보다는 인물로서 평가를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민들은 지혜롭게 선택하실 거다. 그런데 보면 늘 그 대통령이 있는 정당,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거죠. 또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을 보면 그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는 또 좀 힘을 좀 뺍니다. 저는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게 한 번 새누리당에 힘을 줬다, 한 번 민주당에 힘을 줬다. 이것이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지금 보다 국민들과 박근혜 정부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전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소통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이 독주하게 된다면 결국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이 더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또 이 양쪽에 다 힘을 실어줘서 적절하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창조경제 예산도 저희들이 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이유도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자 믿고 있고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힘을 달라, 도와달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다 더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지혜롭게 이 견제와 균형 이걸 선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치 논리로는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우리 김재인 의원께서 사실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 여당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서 뭐 그 앞전도 그랬지만 잠깐의 보궐선거를 통한 우리 그 지금 새누리당의 분신인 그 한나라당 쪽에 도지사가 잠깐 잡견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여야의 개념으로 바뀌었던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보더라도 이번에야말로 집권 당의 우리 도지사 또 그렇게 도의원들 이렇게 해서 이 기회를 한번 최대한 살려보는 게 그 어떤 당을 떠나서라도 우리 제주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특히 그런 걸 우리 당이나 다음 그 선거를 단순하게 당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4.3 추념일만 보더라도 우리 김 의원님도 발품을 팔고 이랬지만 2003년도부터 이게 줄곧 우리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나 그 이행의 철학이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게 실천되는 것처럼 이번에 이게 실천되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같은 당에 있는 입장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대단하다.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의 쟁점은 사실상 이런 부분의 가시적인 실체화가 좀 돼야 된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사실 냉철하게 얘기하면 옛 토박이라는 우리 옛날 도민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주도가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 이제 또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들 이렇듯이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제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쟁점은 아마 4.3 추념일도 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재단도 국고에서 좀 이렇게 좀 투입이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또 염원했던 그 4.3 공원도 평화공원도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이런 아픔 역사를 되풀이하자는 그런 그 정책으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일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 이슈가 돼야 될 게 아마 각 정당마다도 다 그 관심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설민심에도 나타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무리 6.4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집안 얘기가 우선입니다. 집안의 어른들 모시는 일들. 이제 100세 고령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른 모시는 일에 가장 고민인 겁니다. 또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효가 좋지만. 그런데 가장 제주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게 노인들 요양보호시설 같은 또 복지사들. 그래서 이 복지 쪽, 또 우리 뭐 천혜 정말 우리 것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제주의 어떤 그 환경 이런 부분들, 또 뭐 FTA 이런 부분들도 늘 우리가 구호처럼 정치 쪽에서 구호처럼 우리는 늘 뭐 우리 그 민간 품목들을 관철을 시켰네 뭐네 그 얘기는 하지만 그 후속조들이 조금은 지금 미흡했던 게 우리 진짜 농민들이나 수산 일차에 관련된 각 산업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올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정책 제시 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번 때도 니는 어디 된 겸신이 뭐로 이런 정말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게 또 사실 이번 설 연휴 때도 그 이슈들이 좀 됐습니다. 그게 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가장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또 뭐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로 준비들 다 하셨겠지만 여기서 접목해서 그에 걸맞는 도지사 또 그의 지역에 또 혈안에 맞는 우리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좀 심판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뭐 4.3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아마 거고. 도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이번에야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새정치신당도 지금 창당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특히 새정치신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이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정치신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두 정당의 그 논리는 다 일리가 있죠. 힘 있는 후보도 일리가 있고 견제와 균형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 새 정치 신당은 힘을 있는데 힘을 잘못 쓰고 있지 않는 우려, 또 견제는 잘 하고 있나 이에 대한 비판 이런 도민들이 있거든요. 또 세력이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정치권에 담아내는 게 새정치 신당의 그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뭐 또 생명평화의 섬, 복지, 뭐 지금 FTA 다 그동안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이명박 5년, 박근혜 지금 1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6년 동안 지내면서 꼭 같은 이름은 같지만 또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달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해왔던 이런 방식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뭐 그게 아까처럼 제가 융복 합일 수도 있고 또 뭐 변증법적으로 정반 합일 수도 있고 저리 추구하는 건 합을 가져가는 거죠. 두 정당이 해왔던 것 말고 양쪽이 좋은 점을 취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그런 미래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양당 구도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서로가 지금 뭐 주고받고 하면서 벌써 한 20년 지나왔는데요. 이 양당 구도에서 잘하든 못하든 다 1당, 2당만 되고 1, 2등만 하고 그런 넘어서서 잘못하면 이제 3등, 4등으로도 밀려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되는데 두 당 갖고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정치 세력이 요구가 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요약하면 집권여당,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힘을 잘 쓰고 있는가?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말씀하셨지만 견제와 균형은 잘하고 있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신당 후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김재윤 의원님 반론해 주시죠. 저는 이 도지사나 우리 도의원 분들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정당을 떠나서 저는 인물을 선택해 왔다고 봅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제주도의 비전을 얼마나 실현했는가 이런 측면을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원전 때문에 결국 우리 그 어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도지사나 우리 그 도의원분들이나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이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우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바로 정말 그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당을 떠나서 정말 지방 정부의 그 책임자로서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래 그러한 실천력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중앙 정부도 잘 알고 그리고 지방 정부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이를 실질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힘차게 좀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정치라는 측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정치가 정말 새롭고 시대 변화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중심이 될 때 새정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번에 윤진석 장관, 그 해양수산부 장관 일도 그렇듯이 결국은 사람을 잘못 쓰면 결국 이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저는 도지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물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당을 떠나서 정말 저는 도민들과 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우리 김동완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주도의 해군 기지라든가 또 우리 한중 FTA라든가 각종 FTA라든가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제주도의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될 때 정당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도 행복하고 실제로 제주도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도민들의 그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집권 여당의 심판론 이건 정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정 심판론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 지사가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후보가 된다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 새누리당 우리 예전에 뭐 한나라당 도지사 그 후보의 도지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만 바꿨다고 해서 도정심판, 국정심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심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견제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조금 답습의 개념, 구태의 개념처럼 정략적인 흔들기의 발목 잡기의 개념의 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우리 그 양기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가는 융복합적인 이런 개념에 정말 이런 부분에 그 발목 잡는 그 정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단순히 우리 뭐 도민 국민들이 그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표현 자체도 좀 우리 뭐 모든 부분들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많이 이제 담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조금 이번에 시작되는 4년 제주도에 큰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어야 뭐 도민들도 다 그렇게 사실은 또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한 50% 가까운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그게 50% 이상이 돼서 뭐 과반수가 되든 뭐 다수가 되든 늘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은 소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그런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를 다 수렴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제주 발전에는 좀 그 전환기가 됐으면 하는 그 새누리당의 욕심이고 그렇게 하자는 의지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저 김동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요. 정말 근거 없는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흑색 선전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비난 이런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민주당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은 마당에 저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맹목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근거도 없이 뭐 흑색 선전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막 흔든다든가 저는 이런 거는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도당위원장 직함을 정식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얘기해서 이 와중에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하여간 큰 역할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가장 어려울 때 민주당을 맡아서 저도 이제 그것도 보람으로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정치신당 쪽에서 지금 이게 도정심판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이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인물이 중요한데 어떤 인물을 내세울 것이냐 인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새정치신당 입장 어떻습니까? 인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스템도 중요하죠. 아마 새정치신당이 의도하는 바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당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는데 양당 시스템으로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과 제주도 미래를 가는 게 좋겠나. 후보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번에 앞으로는 3당 체제로 한번 가보는 어떤가. 지금까지 과거에도 뭐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잘 안 됐죠. 안 됐다고 과거에 안 됐다고 이번에 안 할 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3당 체제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요. 여전히 인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새 인물 또 새 인물이야 또 새로운 비전이 나오고 도정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입장을 쭉 견지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가만히 지난 연말 혹은 연말 연초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든 그 새 인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잘 안 되는 특히 제주 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우금민 현 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김, 뭐 태준원 이렇게 나올 때 상김은 세 분이 같이 뭐 들어오라 나오라는 거지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직 지사분 상김 중에 한 분인데 새누리당 입당돼 있죠. 아직 본인은 또 뭐 일각에서는 그 후보가 맞냐? 아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후보처럼 얘기했는데 또 거기 나온 후보들은 아직 출마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최소한 우금민 지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후보를 할 건지 나올 건지 말 건지 또 나오게 되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제 일당으로 현직 지사고 일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그런 얘기가 없는 거는 도민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당내에서도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민주당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뭐 새 인물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 연말인가요? 고이범 그때 위원장님이 신고범 전 지사 보고 들어오시고 경선하자. 그럼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안 된다면서 또 한쪽으로는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입장을 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또 뭐 이런 뭐 또 이거는 뭐 설이지만 뭐 김태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김남이랑 뭐 손 잡는 얘기도 있고 아직 뭐 탈당한 얘기 많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도민들을 볼 때는 삼김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행보는 좀 제대로 좀 멋있게 도민을 상대로 정말 뜻있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저절로 또 신구범 전 지사에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이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창당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를 후보로 내는 문제는 아직은 그 다음 얘기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아직도 저희들은 새 인물이 있으면 기대하고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지사 나오고 뭐 또 민주당에서 또 뭐 김태환 씨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저희만 갖고 심호흡하면 안 된다 하는 건 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미정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들은 여러 흐름으로 보면은 여전히 또 삼김에 뭐 한간에 삼김에 마지막 뭐 최후의 결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최소한 기존 정당이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건데 정당도 안 만든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왜 구모냐 하면은 정당도 안 만든 어떻게 합니까? 또 오시는 분 또 오지 말아 할 수도 없고 또 원래 정당은 가는 분 잡고 오는 분 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그 쟁점 하나를 좀 정리하고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이냐, 비판, 감시 뭐 이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양기련 교수 지금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태환 전 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신구범 전 지사는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금민 지사께서는 지금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세대 교체론 이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도지사 분한테 제주에 이런 지금 형태의 자꾸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누기 식의 선거는 식의 조금 응어리를 표출하는 식의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선거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어른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를 나온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이 어느 후보 캠프에 가는 거 봤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당연히 역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 후보로 선정됐던 인사를 드리고 당선된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고 그분들인들 뒤에서 내면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 자기를 지지하는 층들을 통해서 다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마음들을 조금 이제는 추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막 시작된 때에 우리가 지방정부의 출연은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독립돼서 우리가 삶을 따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 당시에 역대 도지사 두 번의 경선을 얘기하는 선배가 저한테 주문하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걸려서 제주도 출신 중에 가장 고위공직자를 만들어 놓은 두 분을 경선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제주를 50년 분열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랬듯이 이제 세대 교체론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이게 또 제주도가 무시 못하는 정치 바닥인 것 같습니다. 삼김 정치를 왜 인용을 하는지 뭐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세대 교체의 얘기는 나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번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 이제 들어온 불을 막을 수 없는 게 정당입니다. 아까 새정치 쪽에서도 신구범 지사님 얘기도 좀 했었고 또 아까 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또 김태환 지사님이 돕는다는 언론에 난 거를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나이로 꼭 기준을 잡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정말 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 어떤 교체냐? 지금 이번에 가장 제주도의 발전은 호기의 4년의 임기를 주어지는 도지사야말로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제주도 공약의 실천을 100% 할 수 있게
플러스 알파를 더 오히려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수건이었던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5년 뭐 도지사 4년 뭐 이런 임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임기 중에는 가장 어떤 정책적인 것을 어떤 핵심을 가지고 도민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희망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차원에 보면 꼭 이제 뭐 우리 당에 이제 뭐 들어와서 이번에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이로만 우리가 세대 교체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 어른들도 기분 나쁠 것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아마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만히 될 테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4년의 어떤 준비된 이런 부분들을 곧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또 도민들에게 또 평가를 좀 받겠습니다. 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대 교체가 주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뭐 나이를 가지고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결국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을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이번에 중요한 쟁점으로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저는 우금민 지사님이나 신구범 지사님이나 김태환 지사님이나 저는 다 공과 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잘한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도민분들은 이제는 한번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오경장 때도 그렇고 또 이제 갑오년이라는 이 때가 획기적인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세대 교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금민 지사님이나 신구범 지사님이나 김태환 지사님도 그 동안의 그 공과에 대해서 아마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누가 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논의가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누가 이 산적한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정적인 도지사인가 누가 이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도지사인가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잘 아울 수 있는 도지사인가를 도민 여러분들이 결국은 심판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결국은 지금 삼김으로 그 이제 평가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족적과 그러니까 역사와 그리고 또 성과도 같이 평가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과 우금민 현 지사 그분이 어떻게 할지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쪽에는 이미 민주당은 거의 다 이제 대강 윤곽이 나왔잖아요. 근데 현직 지사인데 당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건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그래야 도민들이 판단해서 하지. 아직도 내부에서 뭐 나오는 거다 또 어떤 분은 뭐 아직 뭐 출마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집권 여당의 책임감 아주 무게를 두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우리 김경택 또 김방훈 또 양원찬 우리 새 예비 후보님이 등록을 마치고 우리 도민들을 열심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질문이 우리 도당에서가 당신 나올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기정사실화된 게 언론에서든 우리 도민사회에서 이미 나올 거라는 기정사실화된 걸 전제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도당하고 무슨 뭐 교감이 있고 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어쩌면 그 부분에는 조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120일 앞둬서 예비후보로 등록되는 시점인데 분명히 이제 나오겠다는 그 표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는 쪽에서는 더 속 시원히 발표를 해라 이런 뜻인데 아마 이제 조만간 분명한 그
본인들의 어떤 의지의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당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만약에 지금 표현대로면 본인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보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하면 괜히 이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형태든 정말 도민사회에 분명하게 아주 좀 지혜롭게 이제 후보를 이렇게 좀 내세워서 하여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려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우리 양기련 교수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좀 기대도 컸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하시면서요. 어느 분이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오히려 제주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걸 얘기하면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신당이 철새들의 둥지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신선한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한데 안철수 신당에 모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새로운 정치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혹시 우리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혹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가 높은 만큼 거기 관여한 분들이 어깨도 무겁고요. 또 아까 뭐 철새도 나왔는데 이 철새 문제는 지난번에 언젠가 저 얘기 와서 했을 때도 그 새누리당에 오신 분이 철새는 좋은 거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의미는 양당에서 기존 정치권에서 이제 새 신당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기존 정당에 있다가 오기 때문에 철새다 하는 게 그게 과연 규정이 맞느냐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고요. 철새라는 거는 뭐 동네방네 막 다니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은가 싶고 그럼 기존 정당에 있는데 그 정당에 실망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거죠. 정당을 옮길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럴 때 옮길 때 옮기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옮기는 건지 그냥 뭐 어디 뭐 공천 하나 받으려고 옮기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새 신당의 어떤 그런 기치에 부합해서 옮기는 건지 이런 판단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리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간에는 이제 특히 도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가 있는데 그동안 해왔는데 후보를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오려고 한다. 그런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면의 생각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물어봤을 때는 새 정치에 동감하고 봤더니 뭐 새누리당, 민주당 봤더니 이거 뭐 불만이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다.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은 기존의 다른 정당에 있다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미래로 가는 거지 과거에 내가 어떤 정당에 있다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 갖고 미래를 다 규정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는 철새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어떻든 간에 양당 구도가 가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은 양당이 있는 거고 먼 미래로 대한민국의 정치 물론 3당 구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그게 괜찮다 볼 경우는 두 양당에 또 잘해보시라. 뭐 우리하고는 이제 경쟁도 하겠지만 잘해보시라 박수를 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그게 대한민국과 제2도민을 위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 정가에는 양당 구도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의 표현을 괜당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민주당 후보 도지사 못 냈지 않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한나라당 도지사 못 냈습니다. 괜당을 상징으로 하는 무소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3당 구도가 사실은 됐었던 거죠. 제주도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리 전 양기련 대표님 이렇게 뵙고 아까 새정치가 추구하는 이런 과거의 반성 또 미래의 희망 전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그 표현 중에 진짜 이 당 저 당에서 도저히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지역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하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당을 선택할 때는 아주 진짜 구구절절할 수 있습니다. 절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정치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오히려 우리 양기년 대표님이 지금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중앙에 자주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의원이 그 주도하는 그 새정치가 좀 진짜 지금까지 했던 사실 정치에서만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교육을 받을 때 다 옛날 역사, 전통, 소중히 생각하고 이러는데 정치 쪽에만 역사가 좀 있으면 구태고 또 여러 번 되면 구태고 뭐 이런 식의 그 답습이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하여간 새로운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3당 구도도 저는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그 우려했던 것처럼 그 일부 다 그 정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표현을 철새라고 했지만 정말 뭐 아니오시다 하는 사람들 막 집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오히려 더 실망할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구태가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그 양당 구도로 진행돼 왔는데 그 이러는 과정에서 무소속 강세가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주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정치신당이 나타나면서 이런 제주의 어떤 정가의 지형도가 지금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협을 받을 때가 민주당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신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아마 가장 영향이 큰 정당이 민주당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지 계층도 중첩될 수가 있고 또 추구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이 밝힌 정치 철학이나 그리고 또 정치적 비전을 보더라도 민주당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야말로 민주당하고의 연대가 가능한 정당이고 결국은 저는 힘을 합쳐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안철수 신당이 저는 우리 새누리당과 그 민주당의 양당 구조 속에서 또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철학과 비전,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당을 만들고 또 그 당을 이끌어갈 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기련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신선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그 바람직한 사회를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추구해 오던 분들이 중심이 되면 저는 오히려 그 기존 정당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정가에서도 제주도의 정치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파괴력의 바람이거든요. 안철수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지지율이 인물들에서부터 실패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안철수 신당도 굉장히 실망감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또 서로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도 공유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도 자리매김을 잘하고 민주당도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런 속에서 우리 그 집권 여당과 또 야당이 공존할 수 있고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새정치신당의 등장이 야권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 되면 이런 말씀이신데 양기련 대표께서는 이 새정치신당이 제주에서도 조만간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 그랬을 때 제주정가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새정치신당 관련해서는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맞죠, 김 위원님처럼 야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권이지만 또 새롭게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뭐 만약 우리가 새누리당의 현재 지지율을 한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40%는 과거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한 분들이고 40%는 두 정당을 다 뭐 거부한다 그럴까 비판했던 무당파 혹은 뭐 제3의 한 뭐 20% 정도는 또 새누리당에 계신 분, 새누리당이 계시지만 뭐 기존당에 불만이 갈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야권이고 한편으로는 제3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어떤 때는 야권 연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죠. 현실이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어쩌면은 정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제주도가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야권 연대에만 집착하는 거는 100에서 40%의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너무 세 정도만 가져가는 것도 40%고 이 두 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새정치신당이 제주도든 대한민국이든 어느 곳에서든 가야 될 두의 균형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정치신당과 민주당의 야권 연대 이게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연대 얘기는 그 새정치의 그 주축이 되는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는 없다고 딱 잘랐거든요. 그런데 늘 이제 주변에서나 이 언론에서는 늘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서 어제 한 얘기, 오늘 한 얘기에 분명히 어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진짜 이 새정치의 당이 그 창당되기도 전에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민주당보다 새정치 쪽이 여론조사가 더 지지도가 높다. 뭐 우리 새누리당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대단하다고 본다면 큰 코 다칩니다. 분명한 거는 식상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알고 느끼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대통령을 누굴 만들기 위해서 또 어느 선거를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없어지는 당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바라건대 정말 우리 새누리당이나 그동안 이제 우리 야권의 중심이 됐던 우리 민주당이나 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정신 차리는 속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양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회 현실적인 부분도 정치가 만족도를 100% 시키지 못하듯이 당원들에 대한 또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거든요. 늘 자기한테의 아픔이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이 다리에 뭐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자기 손톱에 가시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늘 튀쳐나가고 늘 이런 게 또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존 정당들이 더 바싹 긴장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 그 속에 또 새정치로 정말 말 그대로 새정치를 꿰야 보배 아닙니까? 정말 구슬을 꿰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정치는 오히려 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승리를 위한 이합 집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저는 그러한 연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과 전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철학과 비전, 정체성 이걸 가지고 공유하면서 힘을 모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만 거꾸로 오히려 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분열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그 밥상 차려가지고 새누리당에 갖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예를 들면 그 호남이라든가 영남 이렇게 지지 기반이 뚜렷한 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수도권 이곳은 5% 싸움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분열하면은 그냥 새누리당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쨌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그 힘을 합친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이합 집산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힘을 합친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이합 집산, 그러니까 오직 승리만을 위한 이합 집산, 그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무조건 우리 안철수 신당도 따로 민주당도 따로 가서 분열한다. 저는 그것도 저는 패배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은 힘을 합쳐야만이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여당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정당하고 야당이 싸우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이 모자랄 판에 여기까지 분열된다. 그러면 저는 참 어려운 지방선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야권이 연대가 돼서 당선이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구도가 어떻게 변하든 사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아까 야권 연대 얘기는 일축을 했거든요. 우리 안철수 신당이 나온 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연대는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냉철하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편 얘기를 하지 남의 편 잘하는 이런 옛날식의 응원들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보조받는 당에서 나온 후보가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당신을 어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후보로서의 자세입니까? 그런 당을 그나마 존재감 있게 부각시킨 게 뭡니까? 정말 정책이나 이런 이념이 같지 않지만 어느 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대를 했던 이런 상황이 지금 뭐 법에도 걸어져 있고 이렇게 결론이 이게 나는 상황 아닙니까? 역사의 부끄러움 속에 우리가 늘 정치도 해야 되듯이 단순히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거는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돼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들을 오히려 연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 돼서 어부지리로 뭘 얻어먹는다, 뭐 당선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정치 쪽에서도 앞으로는 전혀 써서는 안 될 얘기다. 우리 후대의 교육적으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 야권 연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걸 보고 안철수 이제 신당 쪽에서도 야권 연대를 안 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새정치의 장기적인 비전은 그 미국식의 양당 구도가 아니고 독일식의 다당 구도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다만 단기적으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는 아직까지 양당 구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에 일단 어떻든 간에 새정치 신당에서 상당 정도가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야권 연대가 나오는 건데요. 예. 사실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두에도 제가 융복합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절대의 어떤 묘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아마 새정치의 어떤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그런 다당제와 예. 단기적으로 양당 구도에서 이 새정치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과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아마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아직 제가 보면 안철수 의원님이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100% 아니다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뭐 누가 개인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 뿐 아니고 앞으로 2월, 3월 창당까지는 2달도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네. 100가지 인명을 거치면서 또 많은 지혜를 모아가면서 갈 부분이 아닌가. 아마 계속 또 논쟁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또 국민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저는 뭐 무조건 아까처럼 승리를 위한 이합 집산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격을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정당 간에도 저는 때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정책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저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도 역시 만약에 똑같은 목적이 같고 또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저는 같이 정책을 공유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게 아닌가. 무조건 너는 안 돼.
그래 나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길. 새로운 정치는 그게 바로 저는 제3의 길이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블루오션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현 의원님이 오늘부로 이제 도당위원장을 다시 이제 맡으셨는데 네. 제가 도당위원장 할 당시에 또 도당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질 일이 없고 아니고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을 맡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또 뒷짐질 일이 아니다. 이제 지역에 관한 한은 뭐 여야가 상관없이 역할이 주어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어느 뭐 특정 지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여야가 획일적으로 딱끼리 뭐 좀 평가되는 지역들 이러지만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어느 때고 국회의원 100%, 도지사 100%, 뭐 대통령 100%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다 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율을 위해서도 이번에 잘 좀 도움이 되는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 연대 관련해서 좀 쟁점 사항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도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정당마다 이제 어느 정도 후보군의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해서 이 정당마다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후보를 정할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짤막하게 각 정당별로 경선 어떻게 치를 계획이신지 좀 요약을 해주시죠. 그 당은 당규에 뭐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뭐 경선 또 전략 공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절박함도 좀 느끼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강지용 도당위원장이 중앙당의 그 이번 총선 지방선거 공천에 관련된 긴급 이제 회의 소집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원 당규에도 그 당원 50% 또 이렇게 지역 여론 50% 또 그것도 그 50% 속에서도 세대별 프로테지를 다 적용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아마 그 공천이 신청된 분들을 통해서 4월 중에는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느냐. 예. 물론 이제 그 정치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일찍 후보가 결정되면 흔들기 위해서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양계는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가는 과정은 있지만 가장 먼저 딱 상품을 제시하고 그 상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받는 그게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그 하고 또 그 도의원 선거구역은 뭐 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지만 다 경선 체제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형태로든 정말 불만의 소지가 없게 잘 뭐 그 좀 조화롭게 해서 지금 공천을 해가지고 심판을 좀 받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공천이죠. 그러니까 당원과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원 50%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그 여론 그리고 50%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원인 경우는 이제 대의원 10%, 권리당원 30%. 또 일반 당원 10% 이 구조로 해서 이제 50%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일반인들의 그 선거인단을 꾸려서 그 비중을 50%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100%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도지사 후보는 이제 김은하 의원님과 그리고 또 고이범 전 도당위원장 두 분이 아마 경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후보들은 이제 경선을 할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또 필요로 하면 이제 전략 공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단수 공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도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시는 도의원님들 또 우리가 잘 공천해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로 하면 또 새로운 인물도 영입을 해서 전략 공천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로 하면 또 경선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도지사 그리고 또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도의원을 뽑아서 제주도 발전과 또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또 그러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경선 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도지사 후보는 몇 월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후보는 지금의 과정으로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 4월경을 내외해서 4월, 좀 늦으면 이제 5월 초까지도 갈 수 있으면 저희들 목표는 하여튼 늦어도 5월 초에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치신당은 어떻습니까? 네, 뭐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요. 저희들은 아직 창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시기상조지만 그래도 뭐 2월 17일 이제 중앙당 발기 대회를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발기 대회를 가질 겁니다. 또 3월 중에 창당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저희들도 뭐 4월이 돼야 후보가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 뭐 최근에 새정치에서 제시된 그 후보와 선정 관련해서 기준이 4개가 제시됐죠. 개혁 의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 그다음에 주민 지지. 아마 개혁 의지가 제일 먼저 올라온 거 보면은 앞으로 후보가 누가 되는 과정에서는 개혁성이 아마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 뭐 또 도덕성 없이 개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새정치 신당의 그 표방도 뭐 보통 많은 분들이 또 거론돼 있지만은 뭐 합리적인 보수, 성찰적 진보 이 두 그룹을 이제 손잡고 정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여기 핵심이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정당이 사실은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잘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 안 나올 거거든요.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다고 100%뭐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못한 게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고치자는 게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의미가. 그래서 아마 개혁 후보, 누가 뭐 후보로 나선지 간에 개혁성을 많이 정책적으로 또 본인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구현한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 도의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도의원 기회는 제가 그럽니까?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의원 선거 전략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뭐 도지사 선거보다는 아직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미흡하긴 한데 현재 도의회가 여소야대 구도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도의원 선거 전략,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8년 전에 지방의 공천심사위원 제도를 둔 첫 그 시기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사실 맡았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우리가 그 우리 당의 다수당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 중에도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제주의 현실은 뭐 여다 야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어떤 기회에 뭐 이런 부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차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선거구의 경선은 아까 뭐 이루지 못할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주 첨예한 부분들은 진짜 상호 토론회 그 지역에 가서 토론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여론조사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우리 그 후보자들 그 출사표를 던진 우리 정말 당당한 분들한테 이번 기회는 내가 아니구나. 이번 기회는 내가 선택됐구나. 이런 그 분명한 걸 심어줘야지 우물쭈물하면서 뭐 상대를 무시하고 공천하는 개념이 되면 진짜 재뿌리는 개념의 그 선거가 되고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사장돼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그 노력을 각 그 지역구별로 아까 경선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대한 노력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 전략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6.4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는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헌신할 후보인가, 누가 그렇게 걸맞는 인물인가. 그래서 저희는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헌신할 인물이다. 그런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 그분을 이제 공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도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신 분들은 공천을 드리고 또 이제 필요로 하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도 이제 영입을 해서 공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선거지만 인물을 잘 공천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새정치신당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 바꾸면 현역 의원이 없지요. 두 정당 다 있지만 현역 의원이 없는 게 사실상 불리합니다. 현역이 있으면 그동안에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좋은 분을 공천해도 됐는데 없기 때문에 불리함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없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새롭게 정말 초심으로 처음 하신 분이니까 초심을 강조하면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29군데죠. 현재 다 후보를 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보고 현재로서는 17군데의 후보가 직접 간접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막판에 가서 또 안 하겠다 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그 16군데가 되던 29군데가 되던 그분들이 다 초심을 갖고 새로이 무언가 시작하려는 그런 그 열기 또 혹은 그 참신함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토론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30초씩 짧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연히 이번에 그 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들이 실천이 되는데 그 우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임기 중에 이렇게 좀 빠른 제주 공약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분들이 임기하고 대통령님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시작부터 제주도에 대한 공약들의 실천에 이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를 그 의식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요. 이게 그 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도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겠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4년 동안 집권연하고 밀착형으로 제도의 미래를 좀 준비할 이런 지방선거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정말 도민들과 공감돼 갈 수 있는 후보를 좀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을 또 신명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이 많은 그 좀 지원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윤 의원님. 도민 여러분 늘 부족할 때마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민, 어민, 축산인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 그리고 한중 FTA로 인한 우리 제주도민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청년분들의 일자리 문제, 어르신 여러분들의 그 복지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 산적한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롭고 또 비전 있고 열정적인 우리 제주도지사, 도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도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기련 대표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초심입니다. 아마 초심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은 개혁적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뭐 지지부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심을 가진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저희 새정치와 손을 잡고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일깨우고 활력을 되찾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 MBC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토론회를 계속 마련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